여러분, 기본소득 이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죠.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 이렇게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반면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기본소득은 안 된다. 이게 선별적 지원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도와줘야 되지, 기본소득으로 돈을 뿌리면 그거는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반면에 정세균 국무총리, 여기도 이제 여권의 뭐 쉽게 말하면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은 쉽게 말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또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한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에 대한 뭐 누구는 좋다, 누구는 안 좋다, 뭐 이렇게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학술 발표회가 열렸어요. 학술 발표회가 어디서 열렸느냐? 서울대학교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요, 본인이 직접 만 15세 이상 성인 3,919명에게 매달 기본소득 30만원, 연 360만원을 나누어 주는다는 그런 가정하에 그 전체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 필요한 돈이 얼마냐? 141조 800억 원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141조 800억 원은 국내 총생산 2019년 기준으로 보면 7.35%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될 경우에, 이렇게 실행이 될 경우에 결국은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평균 실효세율이 6.8%였습니다. 아니, 많이 낸 사람 굉장히 많이 냅니다. 세금이라는 게, 실효세율이 지금 우리 세금이라는 게 뭐 따라서 다, 사람에 따라서 또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거의 60% 이상이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효세율을 전 국민에게 나눠보니까 한 6.8% 나오더라. 그런데 기본소득을 줄 때는 141조 8천억 원을 줘야 되니까 이 세금이 왕창 올려야 된다. 얼마나? 24.4%까지 올려야 된다. 24.4%까지 세금을 올리면 이게 17.6%포인트나 급증한 겁니다. 세금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시경제 어떻게 될까요? 국민 생활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게 완전히 깨진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깨진다. 세금이 17.6%나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는요, 노동력도 자본도 전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본은 22.2%가 떨어지고요. 생산은 18.5%가 떨어지고요. 노동은 16.3%가 떨어지고요. 소비는 15.9%가 떨어진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 말은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라에서 돈을 나눠주면요,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완전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납부할 세금이 부담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경제 주체들은 지갑은 굉장히 얇아진다는, 소비를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소비를 일하기 싫다고 일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일을 안 하니까 노동이 이만큼 떨어지는 거고, 일을 안 하니까 생산이 이만큼 떨어지는 거죠. 예. 게다가 세금으로 많이 걷어가니까 자본은 더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으로 많이 걷어갔으니 소비는 그만큼 덜 한다는 이야기예요. 소비는 덜 한다. 이게 기본소득의 쉽게 말하면 최고의 부작용입니다. 여기에다 빈부격차도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노동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일 안 해도 기본소득 나오고 구직급여 나오고 나오는 게 많으니까 그만큼 일 안 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고용률이 떨어지죠. 근로소득이 없는 계층이 늘어나죠. 이렇게 가면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지. 이제 베네수엘라로. 소득세를 올려서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고용률도 많이 떨어진다고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 고용률도 15.6%포인트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소득 분배율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0.413이에요. 지금이. 이게 0.514로 변한다는 거예요. 지니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격차는 더 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소득 격차가 그만큼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결국은 자본 축적은 안 되고 생산력은 떨어지고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소비는 더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라 경제가 쉽게 말하면 개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개판이 된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그렇다고 이게 세금에 손대잖아요. 세금도 여러분 보편정세하고 부자정세가 있잖아요. 지금 부자정세라고 이야기하는 게 법인세인데 법인세 올린다. 지금 30%에 거의, 실질적으로는 30%죠. 실제 법에서는 이야기하는 거는 보면 25%의 지방세 2.5%니까 27.5%잖아요. 여기에 준조세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30%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거를 50%로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올렸을 경우에 이거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소득세 14.2%를 더 추가적으로 올려야지만 가능하다. 결국은 세금 완전히 왕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기본소득에 대한 발표가 오늘 요번에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기본소득은 우리 경제 또 우리 사회 모든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포퓰리즘으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 경제가 자꾸 포퓰리즘으로 가서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벌어놨던 모든 자금들을 다 깨먹고 부채를 내서 산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베네수엘라로 가는 그런 지름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요, 기본소득의 이야기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목적은요, 권력을 쥐는 겁니다. 경제가 어떻게 되든 이거 상관없어요. 자기가 권력을 오랫동안 쥐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정치인들은 오로지 권력에 눈이 멀어서 국민이고 국가고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까 봐 참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깨야 되는데, 그죠? 국민이 많이 깨어 있으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기 영합주의에 맞물려서 우리까지 부안해동한다면 결국 우리도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경각심을 주고 있네요.